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요즘요, 암보험을 준비하는 연령대가 20대부터 60대까지 아주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암 진단을 받는 인구의 수가 1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20%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왕 준비하는 암보험 어떻게 설계해야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은요, 우리 집 앞에 편의점 개수만큼이나 흔한 암에 대비하는 플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트마플랜 AB 시간에는 치매 보험을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 비교 분석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기본이 되는 암 보험부터 노후 대비의 필수 보험으로 떠오르는 치매 보험까지 확실한 준비해 보시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6번, 배터리 2666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자,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이제 암은요, 의료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열심히 치료만 받으면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암 치료에만 집중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조윤아 전문가님과 그 보험 준비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보험을 똑소리 나게 설명해드릴 보험 똑순이 조윤아 전문가입니다. 제가 오늘 어떠한 주제로 시청자님들을 찾아뵐까 고민을 하다가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우리 집 앞 편의점은 몇 개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앞에 편의점이 몇 개인가요? 저희 집은 작은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편의점이 2개나 있더라고요. 통계적으로도 200m에 하나씩, 즉 세 건물에 하나씩은 편의점이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그만큼 흔한 편의점 수만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암인데요. 암 발생률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내가 기대 수명까지 생존을 했을 때 37%의 확률로 암 진단을 받을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즉, 3명 중에 1명은 암을 걸린다는 거고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만나는 편의점 개수만큼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게 된다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요. 또 특히 이렇게 30년째 사망 원인의 부동의 1위가 암이라는 거 알고 계실까요? 2위, 3위, 5, 6위들은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지만 이 암은 30년째 1위 자리를 내어주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암은 이제는 흔한 질병이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암은 사망이 되는 진단이라기보다는 생존을 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암의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거 보이시나요? 예전에는 암 진단 받는다면 나 당연히 이 생을 마감하겠구나, 생을 잘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막 드라마에서도 극단적인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어졌던 게 암인데요. 그렇지만 요즘은 암 걸렸다고 해서 나 이제 생을 마감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나 이제 잘 준비해서 건강하게 완치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요. 웬만한 암은 의료기술로 인해서 치료가 가능하고요. 또 심지어 조기 발견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예전처럼 사기, 말기에 발견하시는 분들보다는 초기에 발견하셔서 치료를 잘만 하시면 누구보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냥 좋은 소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암에 걸린 분들의 실질적인 현실은요.
암 진단 받은 이후에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물었을 때요. 84%가 휴직을 하거나 실직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그대로 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왜죠? 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에 뭐 암이 정복할 수 있는 진단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이 위축되어지고 건강하셨던 분들도 갑자기 쇠약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던 일에서 조금은 한 발 물러나서 내 치료에만 전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에 전념을 하면 왜냐하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신 분들이 휴직이나 실직을 통해서 일을 그만두고 내 몸, 내 건강에 더 유의를 하신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암보험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시죠. 뭐 추가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보험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암보험 왜 가입하세요? 목적이 무엇인가요? 뭐 많은 분들 치료비, 생활비 제가 두 가지로 어떤 이유로 암보험을 가입하시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은 뭐 치료비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생활비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답은 없지만 뭐 요즘처럼 면역치료나 뭐 표적치료처럼 조금 고가의 치료가 있을 때는요. 사실 치료비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을 보면요. 중증 환자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내는 거는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내 자기부담금이 5%래요. 근데 뭐 물론 비급여 항목인 표적이나 항암 치료를 했을 때는 말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뭐 항암 치료라든지 암 수술, 뭐 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검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5%만 내가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치료비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암보험 필요 없네. 우리나라 의료기술도 좋아졌지만 그만큼 혜택도 좋아졌기 때문에 암보험 필요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암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생활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암 진단을 받으시면 지금처럼 일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좀 쉬셔야 하고요. 좋은 거 드셔야 되고요. 뭐 홍삼이나 이렇게 몸에 좋은 것들 드셔야 되고요. 조금 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생활보다는 뭐 자연이나 힐링이나 이런 곳으로 가셔서 요양도 하셔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통원 치료를 하시면서 항암 또는 방사선 이런 치료들을 계속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적어도 1년, 길게는 5, 6년을 치료에만 전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특히 뭐 가장이라든지 엄마 아빠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내가 마냥 진단을 받아서 편히 누워서 치료받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아프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굴러가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가 교육받지 않는 거 아니죠. 그럴 때 내가 이때 아프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라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험을 가지고 아이들이 잘 생활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생활비 쪽으로 꼭 준비하셔야 돼요. 대부분 암 진단 자금 뭐 1억 몇천 받으시면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비청산이라고 합니다. 또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또는 집을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5%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큰 돈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보면 생활고에 시달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진단비는 받으셔서 당장의 큰 대금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잘 놓아두셨다가 매달 실질적으로 생활비로 쓰시는 게 훨씬 현명하게 암보험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곧 연초가 다가오죠.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뭔가요? 건강검진 많이 받으시죠? 저도 건강검진은 아직 받진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어놓으셨던 분들도 이제 아마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많이들 건강검진을 받으실 텐데요. 건강검진 받을 때 꼭 나오는 게 뭐죠? 용종 많이들 떼시는데요. 그 용종을 떼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그게 암으로 발견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건강검진 받기 전에 보험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90일 이게 뭘까요? 암보험에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합니다. 즉 90일 동안은 면책기간이라고 해서요. 가입을 하시고 90일 동안은
암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요. 웬만한 모든 보험사는 91일째부터 1년까지는 50%만 지급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이 보험은 90일만 지나면 일반암에 관해서는 전액 다 보장을 해드린다는 감액기간이 없는 상품이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건강검진 마음 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 보험을 여성분들이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성의 1, 2위 암은요. 유방암과 갑상선암입니다. 계속 엎치락뒤치락 1위를 했다가 2위를 했다가 그렇지만 이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가장 생존율이 높은 암이기도 합니다. 갑상선암은 97, 8% 이상이 생존을 하고요. 유방암 또한 60, 70% 이상이 완치를 하시는 질병이기 때문에요. 꼭 이 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지만 완치율도 높은 이 보장을 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대장암은 일반암이에요. 그리고 유방암은 소외암이고요. 갑상선암은 유사암입니다. 이 보장을 다 따로따로 할 수 있다라면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보험은요. 이렇게 4가지로 보험을 분류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위암, 폐암, 간암과 같은 일반암을 최대 1억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소외암이라고 하는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은 5천만 원을 따로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유사암이라고 하는 기갑경제,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은 2천만 원을 따로따로 보장을 해드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위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위암은 뭐냐면요. 나에게 조금 더 걱정이 되는 암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위암이 가족력이다. 또는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위가 남들보다 얇아서 조금 더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위를 조금 더 보장을 많이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위에만 2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즉, 내가 위암에 걸리면 1억을 받고 2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플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걱정하는 그 암을 더욱더 크게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랜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보장, 과연 보험료는 어떨까요? 비싸면 준비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렴하게 가져왔습니다. 일반암은 1억이고요. 소외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또는 초기 이의 갑상선암은 5천만 원을 보장하고 유사암은 2천만 원을 보장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보험료가 20세 같은 경우에 여성분은 2만 원대, 남성분은 16,000원대면 충분히 보장을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30대도 여성분은 36,000원, 남성분은 26,000원. 특이한 점은 여성분이 좀 더 보험료가 비싸죠. 그만큼 여성이 많이 걸리는 유방암, 갑상선암에 굉장히 보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가 아무래도 여성분이 조금 더 비싸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40대가 되면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조금 더 이 암에 취약이 있다 보니까 점점 남성분이 좀 더 비싸지는 구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40, 50대도 4, 5만 원, 6만 원대면 충분히 암보험을 1억을 준비하실 수 있고요.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5, 60대가 되면 10만 원대로 조금 다소 비싸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반암을 5천으로 줄이시는 거예요. 일반암을 5천으로 줄이시는데 얘의 장점은 소외감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즉 대부분은 일반암이 1억일 때 연계관계라고 해가지고 같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얘는 소외감은 따로 움직여요. 그래서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5천을 각각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암 5천을 받으셔도 얘 소외감을 5천 또는 유사암을 2천까지 같이 준비하실 수 있어요. 보험료는 현저히 줄어들죠. 20대는 10,000원이면 충분히 5천만 원을 준비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많이 암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5, 60대 분들도 여성분들은 4, 5만 원이면 암보험을 5천만 원을 준비하실 수 있고요. 남성분도 50대는 5만 원대,
60대도 10만 원 초반대면 암보험 5천만 원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즉 20년 동안은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이 보험은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20년 동안은 보험이 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60대에 가입을 하셔도 80세까지는 동일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어떠한 보험보다 보험료가 많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암보험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셜한 암보험의 특징은요. 남성분들은 76세, 여성분들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꽤 고연령층도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연령층마다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현존하는 보험 중에서는 가장 많은 한도로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암은 최대 1억까지, 소외감은 최대 5천, 유사암은 최대 2천만 원 각각 보장해준다는 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부위암, 내가 걱정되는 부위, 위면 위, 간이면 간, 뭐 폐면 폐 이렇게 위험한 부위만 추가적으로 저렴하게 2천만 원을 더 준비하실 수 있어서 합쳐서 1억 2천만 원까지 일반암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암은 감액 기간이 없다는 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90일만 지나면 100% 1억이면 1억, 5천이면 5천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받으시기 전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암보험을 가입하시고 건강검진을 편하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험에는 재진단암이라든지 암 통원을 같이 추가적으로 넣으실 수 있어요. 재진단암은 내가 암 진단을 받고 뭐 잔존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암이 생겼거나 전이가 됐거나 했을 때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재진단암과 암 통원, 요즘에는 입원으로 암 치료 많이 안 받으시죠? 대부분 통원 치료로 뭐 항암이든 방사선이든 많이 하실 텐데 그 갈 때마다 통원비를 주는 특약까지도 추가해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암보험이 필요하시다면 정말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암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뭐 3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그 흔한 편의점만큼이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된 질병이 바로 암입니다. 자, 특히 여성분들께 유리한 암보험을 소개해드린 건데요. 여성분들 가장 많이 걸리시는 유방암이 소외감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유방암에 걸리시면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그 나중에 일반암이 발생이 돼도 또 1억 원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 것 같습니다. 진단비가 이렇게 크면 저는 비쌀 줄 알았는데 10대에서 20대는 뭐 10,000원에서 2만 원대 그리고 40대 분들도 4만 원 전후로 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비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뭐 억 단위까지 보였는데 정확히 이 한 가지 보험으로만 이 보장 금액이 가능한 건지 최대 금액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각각 보장되는 게 이 보험에는 굉장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암과 소외감, 또 부위암, 또 거기에 유사암까지 각각 보장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을 때 2천만 원 진단 받으시고요. 그 종양이 커져서 초기가 아닌 중기가 됐을 때 5천만 원을 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일반암 1억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갑상선암이 왔다가 유방암이 왔는데 또 시간이 요즘에는 워낙 기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암만 온다라고 보시기는 어려운데요. 내가 암 치료를 잘 받아서 유방암에 대해서 완쾌를 했지만 시간이 5년,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일반암인 위암이 왔을 때는 1억을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때는 최대 거의 2억 가까이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은 없으셔야겠지만 적어도 각각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진단작을 받았더라 하더라도 이 보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소외감이라든지 유사암이라든지 일반암이라든지 각각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진단비는 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쉬웠는데 암의 분류에 따라서 받고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추가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단비가 큰 암보험, 건강하신 분들 말고 지금 혹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이거 똑같이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인수기준, 즉 보험사가 받아주는 그 기준이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웬만한 약 복용하시는 분들, 웬만하게 병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뭐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 고혈압 약 또는 당뇨약 또는 고지혈증 약은 무조건 인수가 되고요. 고혈압과 당뇨약을 같이 드시는 분들도 정상 수치이다면 인수가 가능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뭐 뇌질환이라든지 혈관질환, 어떠한 질환에 약을 드시고 있거나 복용을 하고 계셔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인수가 굉장히 유효한 보험이기 때문에요. 나는 뭐 좀 건강하지 않으니까, 나는 먹는 약이 많으니까 암보험 저거 못 가입하겠지 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쯤 의뢰를 주시면요. 자기가 먹는 약에 따라서 인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을 드셔도 그리고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보험료도 똑같이 그리고 보장도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인수 통과가 수월하다고 하니까 병력 있어서 보험 가입을 좀 미뤄오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상담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늘은 조윤아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아무리 건강하신 분들도 이 암만큼은 걱정을 많이 하시고 보험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자, 특히 여성암에 유리했고요. 5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 큰 진단비를 정말 저렴하게 추가를 원하시는 분들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또 날씨가 쌀쌀해져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필요한 2대 질환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험 설계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문자 통해서 연락 주시고 리모델링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치매라고 합니다. 오늘은 홍지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무서운 질병이 참 많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라고 표현을 네네네. 쓰는 게요. 아마 그 기억을 잃어서 무섭다 이것 맞아요.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요즘 더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문의가 상당히 이제 많으세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귀로는 많이 들려오거든요. 뭐 이제 뭐 고통도 있고 예. 경제적인 것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문의가 참 많으세요. 예,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막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150살까지도 산다라고 해요. 이렇게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예. 있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면서
나이가 드시면 만성 질환으로 약 하나 안 드시는 분이 없으세요. 맞아요. 여러 개 달고 막 네. 건강하게 또 그렇죠. 살아가시잖아요. 요즘 유병장수 시대라고 해서 예. 그게 사시는데 지금 세상에는 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 뇌질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암, 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오는 뭐 관절, 신경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6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 분들한테 조사를 했더니요. 예.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어떤 질병이에요 하고 여쭤보니까 다들 거의 대부분이요. 예. 치매라고 말씀을 수많은 질병 중에서 이걸 고르셨네요. 예, 가장 무섭고 두렵고 예. 가장 걸리기 싫은 게 암보다도 치매는 진짜 걸리기 싫다,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무려 44.3%나 이렇게 통계가 와. 나왔는데 예. 아무래도 환자 당사자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가족분들의 고통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맞아요. 이 기억을 깜빡깜빡 잃고 가족들에게 내가 피해를 줄까봐 그쵸. 짐이 될까봐 좀 걱정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아나운서님은 아직 젊으셔서 깜빡하는 일이 좀 없으실 텐데 저도 그렇고 아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씩 경험치가 있으실 거예요. 어. 깜빡하는 일이 있어서 예. 혹시 나 건망증 아니고 치매 아니야? 전문가님, 저도 그래요. 저도 깜빡깜빡 할 때마다 아니 내가 이걸 왜 잊었지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자책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건망증하고 치매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건망증은요, 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잠깐 잊어버리는 현상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기억이 나고요. 또 누군가가 옆에서 힌트를 주면 기억이 나는 게 바로 건망증이에요. 아. 그런데 치매는요, 경험했던 뭐 사건들 전체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일도 기억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 하고요. 또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를 하고 또 곰곰이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치매 초기 증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건망증이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간과해서는 또 안 되는 게 건망증이 너무 심하고 발생률이 너무 많다 그러면 예. 나중에 치매로 갈 확률이 좀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좀 네. 건망증인가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치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는 그렇죠. 하겠네요. 치매에 대한 대비를 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선 예. 치매의 정의에 대해서 좀 제가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치매라는 거는요. 뇌세포에 대뇌세포가 손상이 돼서 발생하는 건데 정상적인 사람이 기억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에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식사를 했는지 안 예. 했는지 기억을 못해서 자꾸 식사를 요구하는 기억 장애, 그리고 또 뭐 이런 물건이나 단어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 언어 장애,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예전 과거 시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시간과 공간의 장애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장애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성격적인 변화도 오고요. 이상 행동을 좀 오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 생활할 수 없는 상태를 바로 치매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네네. 가족들이 옆에서 붙어 있어야 되거나 그렇죠. 나중에 간병인 필요하고 막 네, 그러나 맞아요. 봐요. 근데요, 간병을 하셨던 분들의 말씀이에요. 네. 말씀인데 치매에는요, 이쁜 치매하고 예쁜 치매하고 미운 치매가 있대요. 뭐예요? 네, 예쁜 치매 어떤 치매일 것 같으세요? 좀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들 치매가요?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예쁜 치매는요, 주변 사람들을 기억을 잘 하지는 못해요. 예.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한 80대 되신 할머니인데 당신이 20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살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어떻게 해요? 소녀처럼 말하고 소녀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순수해지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신 분들은 간병하기가 좀 수월하죠. 예. 그런데 미운 치매가 있어요. 미운 치매들은 좀 폭력적이고, 아유, 예, 폭행도 좀 하고, 약간 좀 행동도 좀 과격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미운 치매, 집밖을 나가는 치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실종되셔가지고 그렇죠. 찾으시는 맞아요. 경우가 많이 그래서 봤어요.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예. 그래서 하물며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서 밥상을 엎어도 되니까 제발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냥 미담 중에 하나고요. 예. 실질적으로 치매 원인에 따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 예, 보시면요. 어떻게 돼요? 예,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혈관성 치매, 그리고 뭐 퇴행성 질환으로 파킨슨병 치매,
그리고 루이체 치매, 알코올성 치매가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게 뇌세포의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가 많이 발생하는 게 혈관성 치매예요. 이 혈관성 치매는요,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뇌 손상을 입어서 생기는 치매인데요. 갑자기 발생을 하고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오는 치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혈관성 치매를 젊은 치매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치매는 어때요? 나이가 들고 뭐 노인이 돼야지만 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요, 40대, 50대이신 분들도 이렇게 치매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스트레스 때문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스트레스 등도 있고 이런 혈관성 질환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 요즘에는 또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오는 거 초록이 치매라기도 하고 이게 초록이 치매는 상태가 급격하게 많이 안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진행이 네. 빨리 진행된다라고 해요. 그러네요. 예. 정말 뭐 이쁜 치매든 미운 치매든 그쵸. 치매는 다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방송 보시면서 이게 내 일만은 네. 아니기를 우리 네. 부모님의 일만은 아니기를 맞아요. 바라실 텐데 그쵸. 환자의 수가 어떻게 돼요? 그죠. 치매 환자, 지금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환자 수도 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혹시 아나운서님, 택시 면허증을 갖고 계시는 기사님, 그러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택시가 한 몇 대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몇 대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흔하고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예. 지금 택시 수가 한 25만 대 정도 되거든요. 오, 그리고 예. 치매 환자는요, 그거보다 많아요. 아니 19년 작년 기준으로 75만 예. 명이 넘어섰다라고 해요. 택시 기사님 네. 숫자보다 조금 많은 게 아니라 뭐 네. 거의 2배 이상, 세 배. 3배가 됐네요. 네, 3배 정도 되는 숫자인데요. 네. 밖에 나가면 택시수 흔하게 보잖아요. 그쵸. 근데 치매 환자 솔직히 보지는 못해요. 잘. 아, 왜 그러냐면 다 집에 계시니까. 집에 계시고 예. 요양원에 계시고 요양원 수가요. 서울 시내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방에는 더 많고요. 예. 예, 이처럼 고령화가 되면서 막 치매 환자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분들 혼자서는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네. 근데 이분들을 도우는 데는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해요. 거의 뭐 하루 종일 붙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요. 그렇죠. 수면 시간 빼고 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연간 간병비가 어느 정도 드냐고 환산을 해봤더니요. 예. 거의 2천만 원 넘는 비용이 들고요. 예. 그리고 치매 환자는 아무래도 몸이 아프신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시죠? 예, 건강하시기 때문에 오래 산다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2.6년을 사시는데 예. 만약에 평균치도 안 되는 10년만 사신다라고 생각을 해도 간병비 얼마나 들어요? 2억 원이 더 넘는 비용이 그렇죠. 드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간병인을 고용하자니 간병비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직접 간병을 하자니 뭐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에도 그 외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간병비 만만치가 않잖아요. 정말 그 네. 집안에 치매 환자 한 명만 맞아요. 생기면 가족이 뭐 이 치매만을 대비하겠다고 몇 억 원을 모아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보험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치매 보험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가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치매에 관심은 있지만 대체 그럼 나는 어디다 준비를 해야 돼? 생명사도 있고 손해보험사도 있는데 어디에다 준비를 해야지 좋을까 이렇게 고민들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두 드리겠습니다. 가지로 좀 나눠볼게요.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가입자 한번 보시면요. 예. A사의 생명보험사거든요. 예, 생명보험사에서는요. 경증 치매 진단받았을 때 3천만 원, 300만 원, 그리고 중등도일 때 500만에서 1,000만 원, 그리고 중증일 때 2천만 원 받으시면서 월 생활비를 간병자금으로 100만 원씩 종신토록 받을 수 있게끔 한번 해봤고요. 예. 또 B사는 손해보험사인데 손해보험사에서는 경증 치매 500만 원, 그리고 중등도일 때 2천만 원, 그리고 중증일 때도 2천만 원 보장받게끔. 진단비가 많은 거네요. 네, 진단비가 많은 건데 예. 여기서 좀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생명보험사에서는 기존에 받았던 진단자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형식이에요. 예. 그리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이렇게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표로 좀 비교를 해볼까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생명보험사 가입 연령을 보시면 75세까지. 그리고 B사의 손해보험사는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두 회사 모두 1년 후부터 보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중증 치매 진단받았을 때 100만 원씩 간병자금이 3년 보증에다가 종신토록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만약에 치매 보험을 일찍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요, 환급률이 높은 이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생활비를 간병자금을 같이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에는 같이 준비를 안 해봤지만 같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시냐면 확정적으로 5년만 딱 생활비가 나오고 말아요. 그리고 예. 또 이제 만약에 초기 경증일 때 치매 진단 자금을 좀 크게 목돈을 좀 가져가시면서 생활비를 같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좀 비싸게 준비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생보랑 손보 보험료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예, 보험료 차이를 보시면은요, 예, 여성 A사나 B사, 생명사나 손해보험사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 예. 예, 이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 A사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가 지금 나오는 거고 B사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보다는 진단금 위주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작은 경증 치매일 때, 초기 치매일 때 진단금을 좀 많이 받고자 한다 그러시면 손해보험사가 좀 낫고요. 그리고 나는 아무래도 치매는 장기간 받으시는 거니까 나는 간병비를 좀 오래도록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게 되면 생명보험사가 좀 유리하십니다. 그러네요. 좀 고민이 됩니다. 진단비도 받고 싶고 생활비도 필요할 것 같고 네. 전문가님께서는 그래도 이거 딱 하나 고른다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저는 A사, 생명사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예, 아무래도 A사는 치매 진단받으면 점점 악화되지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이제 종신토록 간병 생활자금이 100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우선 저는 생명사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CDR 척도 3 중증일 때는 납입 면제가 되고요. 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치매보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는요. 생명사에서는 20년 납으로 만약에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좀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뭐 손해보험사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납입하는 기간을 좀 짧게밖에 가지고 가실 수가 밖에 없거든요. 그럼 보험료가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렇죠. 네. 예, 뭐 3, 4만 원대면 가입할 수 있으니까 네. 원픽으로는 이 생명보험사의 치매보험을 좀 추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보는 택시 숫자보다 무려 3배가 많은 그런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매가 흔한 건데 치매에 걸리게 되면 완치가 없고요. 12년 넘게 사신다고 하니까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평생 동안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 많은 문의 주시고 상담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늘 홍지연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실시간 전화 통해서 상담도 도움드리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보험플랜 119인데요. 네네.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예. 그 보험이 지금 빠진 게 뭐가 있나, 좀 모자란 부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겹치는 부분도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2006년도 꽤 오래전에도 가입을 하셨는데 점검 네. 받으시는 건 오늘 처음이시고요. 예, 예. 네, 살펴드릴게요. 걱정되는 보장이나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 있으실까요? 글쎄,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하도 좀 내가 보험을 좀 잘 예. 안 들여다보는 아, 스타일이라 예. 너무 오래돼서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그래요. 시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여보세요? 예, 올해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64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럼 보험 괜찮은지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60대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06년도에는 무배당 H생명의 CI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그리고 국건의 치매보험, 그리고 H손의 건강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33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들 지금 확인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요즘 보험들과 비교했을 때 보장 괜찮은지 박명숙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4가지 보험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 보험인데 3대 질환, 암 진단비, 뇌,
심장 이런 진단비는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가입을 하셨는데 예전 보험이다 보니까 보장 범위가 조금 좁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가 60대다 보니까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보장을 늘리면서 금액은 최대한 많이 추가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시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상품을 보겠는데요. H생명의 변액 CI를 가입하셨는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 기능이 없기 때문에 혹시 감액 완납이란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는데요. 예, 그 감액 완납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변액 CI이기 때문에 일반 CI로 바꾸신 다음에 이제 내가 낸 만큼만 보장을 받겠습니다 하는 게 감액 완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청자님은 20년 납입 중에서 지금 14년을 내셨어요. 그러면은 70% 정도 내신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받는 보장에서 70%를 보장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금 현재 사망이 2천만 원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70%인 1,4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수술비 500씩 들어있는데 요것도 감액 완납을 하시면 350으로 줄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은 약간 줄어들되 보장은 그대로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뇌출혈도 1,000만 원이지만 700만 원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암 진단비도 지금 1,600 돼 있지만 70%인 1,12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중대한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받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암 진단비가 여기에 1,120만 원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CI에 사망에 지금 1,4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중대한 질병이 걸리면 80%를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120만 원에서 양쪽에 1,120만 원을 합친 2,24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예. 네,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게 감액 완납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K생명의 치매보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무해지 환급형인데 무해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잘 몰라요. 아, 무해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처음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내시고 나서 나중에 환급이 많이 되는 상품이에요. 예. 네, 한 가지 문제는 돈을 낼 때 해지를 하게 되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렴한 보험에 보장을 받고 싶다면 이 상품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만간 사라질 예정이니까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고 싶다면 이 상품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치매 같은 경우는 경증 치매가 150만 원, 중증 치매 1,000만 원, 생활비 50만 원까지 나오는 좋은 담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굉장히 중요한지 아셔가지고 치매를 또 하나 드셨어요. 그래서 하나생명의 H생명의 치매보험을 드셨는데 이 같은 경우는 보장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좀 금액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요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H손보에 보면은 건강보험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상해 사망이니 상해 희유장애니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요. 암 진단은 잘 넣으셨는데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 쪽에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암 진단비라든가 또는 뭐 상해 수술비 이런 몇몇 담보가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네. 예, 그래서 요 담보도 지금 중요한 담보도 빠져 있고 해서 요 보험도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계신 4가지 보험 중에서 첫 번째 H생명의 CI 보험은 감액 완납을 통해서 보장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K생명의 치매 보험을 유지를 하시면은 현재 보험료 32만 8천 원 정도 나가는 거에서 5만 3천 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하고 뇌혈관, 심혈관 요거 추가를 더 하셔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더 추가하게 되면 21만 1,000원 정도 더 추가되거든요. 그러면 네. 현재 나가는 32만 8천 원보다는 훨씬 6만 2천 원 정도가 빠지는 23만 5천 원 정도 나가거든요. 25만 5천 원 정도요. 그래서 훨씬 네. 더 저렴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할 상품을 한번 리모델링 해보겠습니다. 그럼 암 같은 경우는 지금 진단비 3,000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외감 2,000, 유사암 1,000, 암사망 1,000 이렇게 더 추가하실 수 있고요. 이 소외감 같은 경우는 조만간 지금 2,000을 하실 수가 있는데 1,000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확인해 보시고 지금 요 정도로 해서 8만 3천 원 정도가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손보사의 상품으로 무해지 환급형으로 해서 추가하게 되면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1,000만 원이고요. 허혈성 심장 진단비 1,000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 1,000만 원, 각종 질병 수술비 1,000만 원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요. 여기서 네. 사실은 60세 이상이면 1,000만 원씩 추가가 안 되는데 지금 당분간 요 몇몇 회사에서 1,000만 원씩 추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더 추가해야 되실 분들은 이제 요때 추가를 하시면 더 좋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1만 1,000원이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혹시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 했을 때 아까 했던 변액 CI에서 지금 2,2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3,000만 원 여기 추가된 3,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5,24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뇌출혈이 왔다 이랬을 때 CI에 뇌출혈하고 뇌졸중이 있잖아요. 변액 CI에 뇌출혈, 뇌졸중 담보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뇌혈관을 추가하셨기 때문에 요 세 군데서 중복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현재 허혈성 심장 질환을 넣었기 때문에 이거하고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두 군데에서 같이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복층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 뇌, 심장 요것에 대한 추가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금액은 또 절감되게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네요. 시청자님, 네. H생명의 CI 보험은요. 지금까지 낸 보험료만큼만 보장받으시고 이제 내지 마시고요. 아, 네, 그리고 시청자님이 지금 내는 돈에 비해서 좀 보장 아쉬웠던 두 건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네. 암보험이랑 무해지 보험으로 넣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만 잘 내시면은요, 굉장히 저렴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3대 질환의 보장을 키워드리면서 보험료는 한 6만 원 절감시켜 드렸으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옛날에 가입해 놓은 보험 있으시면요. 이제 묵혀만 두지 마시고 열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험료 다이어트하고 보장 키워드리는 리모델링 도움드리고 있고요.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667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치매 간병보험의 요양 등급과 치매 등급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홍지연 전문가님, 이 등급에 따라 보장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달라요? 요양 등급하고요. 치매 등급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요양 등급은요. 국가기관에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운영하는 거고요. 치매 등급은 치매 정도에 따라서 CDR 척도 1점에서 5점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보험금 진단받고서 보험금 받는 것 때문에 좀 질문을 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으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치매 간병보험의 요양 등급은요. 아무래도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낮은 등급을 받으려고 해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치매 등급은요. 주관적인 전문의사의 민간인 의사, 전문의사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확정이 되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경증 치매 만약에 진단금을 받는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조금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양 등급으로 보는 치매 간병보험보다는 CDR 척도로 지금 측정이 되는 치매보험으로 준비해 보시는 게 유리하다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